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정상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좀 느리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조금 빨리 해볼게요, 이번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면은 뭐 돈 드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사실 경제에 정상, 비정상이 있진 않아요. 어디 기생충의 영화 대사처럼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렇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보기에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정상, 비정상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일단 코스피 차트인데요. 제가 지금 이거 쓰는 컴퓨터가 일본어 윈도우라 가지고 이게 좀 일본어로 나옵니다. 어쨌든 코스피 차트입니다. 쭉 하락을 했어요. 쭉 하락을 해서 3월 19일을 끝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로 반등을 했죠. 17일까지, 지난주 4월 17일까지 쭉 올라갔어요. 오늘도 종가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음봉이지만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유효하긴 합니다. 저기 하락폭에서 그 저점 기준 고점까지가 1439포인트에서 1929포인트 정도쯤 돼요. 이게 물론 내려온 포인트, 그러니까 2000포인트 넘다가 내려온 거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회복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1400포인트 정도에서 1900포인트까지 회복했다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도 결코 무시는 못 하거든요. 코스피는 종합 주가 지수니까 모든 주식의 평균입니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좋아요. 만만세라고. 그런데 왜 이 부분이 과연 좋은가라고 의심을 해보게 되냐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영상을 보시는 거고 재테크를 하시기 위해서 영상을 보시는 거예요. 그죠? 속되게 이야기하면 돈 벌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영리하게 벌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투자를 하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합리성을 따져야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팩트만 한번 따져보자고요. 개인적으로 팩트란 말을 좀 싫어합니다. 말 안 되는데 어거지로 근거 만들어서 우기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러거든요. 조작도 좀 가능하고. 어쨌거나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이거 화면에 일단은 쭉 읽어놨는데 코로나 여파로 과대 낙폭이 발생했나? 뒤에 설명하겠지만 일단 답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생겼어요. 국내 주식이 현재 1400포인트까지 갈 만큼 엉망이었나? 뒤에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일단 대답은 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가? 대답은 아니옵니다. 실물 시장은 현재 불경기인가? 예. 여기서 실물 시장은 일단 한국 시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해외 시장은 호황기인가? 아니오예요. 일단 이 5가지 항목의 순서가 조금 난잡해요. 보통 보려 그러면 실물 시장의 경기 4번, 5번이죠. 여기를 먼저 보고 시작해야 되는데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1번에서 5번 순서가 맞는 것 같아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일단 순차적으로 설명하면은 그 과대낙폭 부분은 사실 코로나랑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저기 시장이 조정이 올 예상이 되는 사건이랑 흔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전부터. 이 흔적을 작년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상하지는 않다는 거죠. 단지 코로나를 기폭제로 해서 과대낙폭이 발생했냐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세계적으로 조정이 예상되는 그 흔적 같은 거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평소에 올리는 유튜브 분량으로 치면 한 4개 정도 올려야 될 정도로 좀 양이 많고 정리도 좀 해야 돼요. 평소에 저랑 만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좀 알고 계시니까 설명이 쉬운데 유튜브에서 다짜고짜 설명을 하면은 조금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니까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어찌됐든 간에 과대낙폭이라고 할 정도로 단기간에 하락폭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한 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상된 조정보다는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2번.
국내 주식이 현재 1400포인트만큼 갈 만큼 엉망인가? 그 과대낙폭이랑 이야기가 이어지는 건데, 국내 주식 시장에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그 중에서 일부를 뭐 코스피 100, 코스피 150, 200, 뭐 대형주 위주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항목이 또 있어요. 그런 소위 중대형주를 보자 그러면은 분명히 건실한 편에 속해요. 뭐 일단은 사업군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좀 튼실한 기업이 많아요. 중화학, 반도체 뭐 이런 거, 자동차. 일단은 사업군 자체로는 그렇고, 뭐 소위 말해서 오너리스크라 그러죠. 뭐 그런 거라든지 눈에 안 보이는 분식 회계 같은 거, 재무표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이런 건 일단 별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스피는 일단 괜찮은 편에 속하는 거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조금 미묘해요. 이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상장 요건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니까 상장을 굉장히 쉽게 하는 편이에요. 쉽게 하다 보니까 좀 난잡한 회사라고 해야 되나? 재무 건전성을 좀 확보하기 힘든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소위 말해서 작전주라고 그러죠. 한번 해먹고 날라버리는 회사. 그러고 나서 상폐해버리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값을 저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설명하기가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위주로만 저는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코스피가 건실한 편에 속한다고 하는데, 코스피 지수 1400포인트까지 평가를 받아야 하나? 라고 물으면은 솔직한 이야기로 이거는 조금 저평가가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모든 평가에 이 코스피라는 모든 상장의 포인트 기준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특정 주식이 아니고. 그런데 반대로 예전에 있던 뭐 2000포인트 이상? 이 정도에 있는 것도 과연 적정평가냐고 물으면 개인적으로는 항상 예전에 그 시절에는 항상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조금 고평가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2000포인트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평가인가에 대한 좀 의문점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포인트는 있는데 지금은 좀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니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하는 포인트보다는 아마 변동성 이후에 좀 예상 수치가 좀 바뀔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그리고 일단 3번,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나라는 거거든요. 앞에 그림에서 차트에서 말이죠. 3월 19일부터 4월 17일까지니까 대략 한 달 정도 지속적으로 지수 회복을 계속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기간 중에 한 달 기간 정도 중인데 영업일 하면은 30일은 좀 안 됩니다. 이 기간 중에서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수를 한 경우가 3일 정도밖에 안 돼요. 순매수가 나오는 자체가. 나머진 다 순매도였다는 거죠. 팔기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파는 가격 자체를 조금 자제해서 1000억 원 미만으로 들어가는 날을 포함해가지고 좀 우호적으로 봐줘도 5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영업일 기준으로 한 달 정도니까 영업일 기준 한 20일, 25일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하면 3분의 2 이상은 어쨌든 순매도였다고 하는 거고 매도 비율이 상당히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수는 누가 했느냐? 이거 가격이 올라가려면 누군가가 샀으니까 올라갔다, 그죠? 예, 그 매수 주체는 이 영상 보시는 개미분들, 개인분들, 예, 전부 개미예요. 2일 정도 제외하고는 전부 내내 개인 순매수였다고요. 2일 정도는 순매도가 9천억 정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한 달 내내 순매수였어요. 기관은 뭐 그냥 적당히 사고 팔고 무조건 순매도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뭐 이거는 살펴보시면은 나중에 확인이 되니까 천천히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기관이 이렇게 순매도를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소방수예요. 급한 주식들을 방어해주고 그 급한 주식들 불 꺼지면 그거 팔고 또 딴 데 가서 또 불 끄러 가고 매수와 매도를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제한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산 날도 있고 판 날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개인 매수가 지금 상당히 많은 편이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 성공한 거예요. 좋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실물시장은 불경기인가? 이거 영상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뭐 호경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나와보세요. 없을걸요? 물론 경기라는 게 물가 인상에 따라서 보통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이라 그러죠. 좀 양극화가 일어나니까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살기 쉽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가 더 좋았네, 지금이 좀 더 별로네, 또는 그때보다 지금이 좀 낫네 정도지. 그런데 모르긴 해도 지금 근래 5년 정도? 10년까지는 모르겠어요. 5년 정도 내에서는 경제 지표상이나 체감 경기상으로 좋을 수가 없거든요. 실업급여가 역대 최대치가 나왔어요. 지급률이. 물가 인상도 되고 지급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많아진 것도 있는데, 지급 건수, 그 다음에 고용률 지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 녹음하는 날짜가 4월 21일 새벽인데 일단은 1, 4분기 관련된 경제 지표는 다 나왔다, 그죠? 그리고 4, 5, 6월이 지나면 이제 2, 4분기 지표 그리고 반년도 지표가 나와요. 근데 오늘이 4월 21일, 5월달 다 돼간다, 그죠? 그러면은 4, 5, 6월에 관련 지표가 나오는데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말아먹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기적적으로. 반년도 지표도 1월부터 3월은 일단 이미 말아먹은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경제 실적이 좋을 것 같냐는 거죠. 주식이라는 거는 그 해당 기업의 성장성이라든가 관련된 기대 심리죠.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실제로 나오는 실적에 반영을 해서 가격이 올라가요. 그런데 실적이 지금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기대 심리가 있나? 물으면은 저점 매수, 그거 말고는 기대 심리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저점 매수했다는 분들 다른 영상에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가격이 이전보다 싼 거지 이게 반드시 저점이라고는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주가가 예전 대비 싼 거예요. 근데 싸다는 거는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하락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극히 일부의 그 장르의 회사 주식들, 뭐 대표적으로 제약 바이오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지금 수상한 반등을 보이는 주식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실물 경제는 좋냐고 물으면 최소한 올해 들어서는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경제 성장률도 일단은 마이너스로 발표 예정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 치고 해외는 어떤가라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기대 심리를 많이 가지는 게 뭐 리먼 사태, IMF 때처럼 나중에는 회복한다는 심리가 큰 거잖아요. 차이점이 조금 있는 게 그때는 우리나라만 안 좋았어요. 물론 몇몇 나라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안 좋진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나라도 있고 안 좋은 나라도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률인데 그 성장률 지수가 마이너스 그 판단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한 5%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심한 나라들이 수두룩해요. OECD 국가가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입니다. 마이너스 한 3.6에서 8%, 10% 정도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세계 경제가 과연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 리먼 사태라든지 그럴 때처럼 특정 국가만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러면 다른 영상에도 설명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바람을 불어넣는 풍선이 하나 있다고 치고 이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경제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바람이라는 걸 계속 불어넣어요. 경제 활성화겠죠, 이걸. 그런 힘을 불어넣어주면 점점 팽창을 합니다. 계속 커진 거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예요. 그 경기 팽창에 힘이 빠진 거예요. 그 팽창돼 있던 풍선, 세계 경제의 규모가 바람이 빠지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지 어떨지 좀 불확실하지 않냐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그런데 조금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위에서 우리나라 경기는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경기라고도 이야기를 했다고요. 괜찮긴 한데 불경기란 거예요. 상반기에 관련된 경기 상태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성장률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이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 뭐 경제연구소 이런 데에서 이미 결정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런 연구소들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치는 연간 수치예요. 1년 토탈을 포함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최소한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좋아질 거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죠. 단지 여기서 생각할 점은 그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신뢰도를 가지는데, 발생할 것 같은 예정인 부분은 생기고 나서 생각하자는 거죠. 양쪽으로 대비를 다 해야 되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지 안 갈지는 가봐야 알아요. 돌발 사태는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대한항공 그룹, 한진그룹이죠. 그리고 두산그룹, 여기를 가장 위험하게 봐요. 유동성에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그룹들이 기폭제가 되면 경기 회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하락의 요인으로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주가라든지 코스피 지수 같은 게 모두 가격적으로는 저가인 거는 맞아요. 저가, 낮은 가격인 거죠.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는 게 저가 이꼴 싸다라고 생각하는데 싼 게 아니에요. 단지 상대적으로 저가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풍선 이야기를 드렸죠. 전체적인 규모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면 경기가 회복해도 예전에 그런 팽창된 수치까지는 안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대로 회복해가지고 다시 추가로 뭐 코스피 2600, 3000, 4000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가봐야 알아요. 최소한 지금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시기고 분기점인 시기인데 미리 앞서 나가지 말라는 거죠. 예단한다 그러거든요. 그런 말을. 미리 결정짓지 말라는 거죠. 내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지금은 경기 회복을 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실물 경기가 너무 나빠요. 너무 부풀려진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근거 없고 확인이 없으신 분들은 저점 매수라는 개념으로 무턱대고 접근하시지 말라는 거죠. 자기 기준이 없으면. 늘 하는 이야기지만 투자와 투기 정말 한 끗 차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면은 뭐 돈 드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항상 현명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